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점하고요. 그다음에 그쵸, 점하고 그다음에 직선이라는 게 두 개가 이제 등장을 할 텐데 직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인가 뭐 지지난 시간인가 그 하단에 마무리를 못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실었거든요. 거기도 요 내용 보고 빈칸 채우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다시 한번 가지고 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직선의 이제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표준형이고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익숙한 형태입니다. 근데 새로운 방법으로 일반형이라는 두 번째 방법으로 표현법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같은 직선인데 하나는 표준형으로 또 하나는 이제 또 한 번은 일반형으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표현법이 다르다는 거야. 네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뭐 학생이었지만 뭐 가정으로 돌아가면 뭐 자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이 달라지는 것처럼 똑같은 너라는 사람이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땐 학생이 되고 뭐 어쩔 땐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 뿐입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일단은 표준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은 일반적으로 y는 뭐 ax 뭐 m이라고 할까요? 구분을 짓기 위해서 mx 플러스 n이다 라고 이런 식의 꼴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함수꼴로 쓰는 거죠. y는 꼴로 쓰는 게 여러분 익숙하죠. 그렇죠? 이게 직선이고 이때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m이고 y절편은 n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계속 누누이 표현했던 것, 이게 바로 직선의 표준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형은 뭐냐면요. 자, 얘는 y는으로 시작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다 이항하는 거야. 싹 다 이항하면 는 0이 되겠지, 0. 그쵸? 그래서 는 0 꼴로. 그러니까 얘가 함수식의 표현이었다면, 이것이 함수의 표현이었다면, 이거는 방정식의 표현으로, 는 0으로 방정식의 표현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 이항하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일반형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x와 y가 지금 다 몇 차죠? x와 y가 다 1차죠. 1차고 는 0으로 끝난 거야. 그치? x와 y가 1차고 는 0으로 끝났다면 그쵸? 그랬다면 이것은 직선이구나 라고 그냥 눈치껏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a, b, c는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요, 요 주어진 일반형 요 식을 표준형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의 식을 표준형으로 바꿈으로써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해낼 수도 있거든. 요 일반형 자체로서는 기울기랑 y절편을 구할 수는 없고요. 이 변형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고치면 자, 요거 by만 남기고 다 이항할게요. 그럼 by는 우리가 아는 형태로 고쳐보자는 거야.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게 되고요. 양변에 b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b로 나눠주면 b분의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일반형의 그쵸? 일반형을 여기 있는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인 거고요. 이때 기울기는 x 앞에 숫자니까 마이너스 b분의 a, y절편은 b분의 c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형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는 0으로 직선의 식을 고친 거구나. 대신에 여러분이 조금 그냥 눈여겨볼 것은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 그럼 는 0으로 끝났다. 그럼 이게 그냥 눈치껏 이게 직선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쵸? 이것도 직선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리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앞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점과 점 동그라미, 점과 점, 그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두 점 사이의 가장 긴 길이였나요? 짧은 길이었나요? 짧은 길이를 택하시는 거였죠. 거리라는 건 짧은 길이다. 그래서 요 두 점을 이어서, 그쵸? 쭉 이어주는 결국엔 요 선분의 길이가 된다. 꼬불꼬불하면 안 되고 일직선으로 되는 요 선분의 길이, 그쵸? 좀 삐뚤네. 선분의 길이, 자, 요 선분의 길이가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엔 뭐로 할 거냐면 점하고요. 점하고 직선이거든.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볼 거야. 그럼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도 점과 직선 사이의 가장 긴 길이를 말할까요? 짧은 길이를 말할까요? 당연히 거리는 짧은 거니까 짧은 길이를 말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여기 점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점과 직선을 가장 짧게 한번 이어보세요. 어떻게 이으면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이게 제일 짧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쵸? 이거 짧지 않죠? 더 짧은 거 있죠? 그쵸?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죠. 더 짧은 거 있죠? 이렇게? 아니죠, 아니죠. 더 짧은 거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쵸? 아마 이렇게 되면, 그죠? 이렇게 되면 이 길이가 가장 짧을 겁니다. 자, 그럼 파란색들과 이 빨간색의 차이는 뭘까요? 파란색과 빨간 거의 차이는 파란색들은 직선하고 삐뚤음하게 만났지. 직선들하고 삐뚤음하게 만났죠. 그래서 가장 짧은 게 아니야. 가장 짧으려면 요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내리 꽂혀야 된다는 거죠. 꽝 하고 내리 꽂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수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직이 되게끔 수직이 되게끔 내리 꽂히는 그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요 점에서 주어진 요 직선으로 수선으로 내리꽂힌 수선의 발 그쵸 딱 찍힌 요 내리꽂힌 요 빨간색의 길이 그쵸 요 길이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요 점과 요 직선 사이 요 거리 있잖아. 요 빨간색의 길이. 그쵸? 빨간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이번 내려오시면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있고 공식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자, 근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난 뭘 할 거냐면요. 점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점이 하나 등장할 거고 직선이 하나 등장하게 될 거거든. 그런데 이때 직선의 형태는 반드시 씁시다. 일반형이어야 합니다. 자, 일반형이 뭐였죠? 일반형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일반형이 뭐였지? 일반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이런 표준형 함수식 꼴이 아니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의 꼴로 나타나는 형태구나. 그래서 얘를 는 0으로 반드시 고쳐야 되는구나. 요게 돼야 되는구나. 그 얘기입니다. 자, 내려와 볼게요. 자, 공식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이 주어졌습니다. 밑줄 한번 쳐볼까요? 점은 x1, y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럼 직선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밑줄 한번 쳐보죠.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직선이 일반형 맞나요? 예, 일반형 맞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형태가 반드시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공식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요 ABC 있죠? 요 ABC, 요 A, B, 그다음 C는 숫자입니다. 그쵸? 숫자고요. 여기 X1, Y1도 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변수라는 건 누구냐면 변수라는 건 여기 X하고 Y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숫자인 겁니다. 그쵸? 자, 써볼게요. 공식이 조금 복잡한데요. 자, 분수입니다. 거리는 분수가 나오고요. 분모에는 누가 들어오냐면 루트가 들어옵니다. 조금 복잡한데 루트가 들어오고 자 요때 요 개수 요 숫자 a하고 b를 이용해서요.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됩니다.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분의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요. 여기 있는 점 x좌표를 요 x 자리에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요 y좌표를 y 자리에 넣어주신다 생각하시고 이 식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될 거냐면 숫자 a 곱하기 x 자리에 x1 들어오는 거니까 a 곱하기 x1 더하기 그 다음에 b 곱하기 y1 더하기 c 하고 이렇게 분자가 들어오면 되는데 거리라는 것은 항상 양의 값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얘는 항상 양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음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수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절대값을 취해 주셔서 음수가 나오면 그것을 양수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공식이 되게 돼요. 루트
다시 루트에 요 x 앞에 숫자, y 앞에 숫자 가져오는 거죠.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그 다음에 점의 좌표를 x좌표를 x자리에 넣고 y좌표를 y자리에 넣어서 그냥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고 혹시라도 음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양수화 시켜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로 와서 문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럼 이 문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문제니까 아까 공식이 떠올라야겠죠? 자, 점은 2,1인데 요 2가 x1에 해당하는 거고 요 1이 y1에 해당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a, b, c 체크 한번 해볼까요? 4가 a고 마이너스 3이 b고 마이너스 7이 c가 되겠죠. 일반형으로 잘 직선은 형태 나와 있고 요 4가 a고 요 마이너스 3이 b고 요 마이너스 7이 c다. 그럼 거리 d라고 하겠습니다. 거리는 공식을 먼저 써보면 공식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얘를 넣어준다 생각하는 거였으니까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절대값 닫으면 되는 것. 이게 바로 공식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순서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루트 자 a 대신에 4의 제곱 플러스 b 대신에 마이너스 3의 제곱 분의 자 절대값 자 4 곱하기 대입합니다. 여기 2를 x자리에 대입하시면 되고 여기 1을 y자리에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대입하면 4 곱하기 2 마이너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7 하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쵸? 자, 요거 계산을 해주면요. 계산해주면 분모는 16 더하기 9가 되기 때문에 루트 25가 돼서 5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계산하면 4, 2, 8이고요. 8에서 3을 빼면 5고요. 5에서 7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절대값이라는 것은 항상 양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의미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의미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우면 그냥 여기 있는 마이너스 부호를 빼버린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라는 개념이 좀 더 정확하긴 한데 이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이 마이너스를 그냥 뺀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무난하긴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원래는 이제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양수화 시키는 거니까 결국엔 음수부호가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5분의 2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 2번입니다. 자, 괄호 2번은 원점과 점과 직선이죠. 사이의 거리인데요. 자, 원점을 좌표로 쓸 필요가 있죠. 원점은 0,0이다 라고 쓸 필요가 있고요. 자, 거리 D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D는 루트 자, 먼저 A, B, C 체크. A는 여기 지금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럼 1이 A가 되겠죠? 그래서 A1, B2, C5 이렇게 될 거니까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분의 음수 나오면 안 되니까 절대값 붙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x좌표는 x자리에 y좌표는 y자리에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1 곱하기 0이니까 0 플러스 2 곱하기 0 되는 거니까 0 플러스 5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를 계산하시면 루트 5분의 절대값 5가 되는데 5는 이미 양수이므로 절대값을 씌워도 아무 뭐 변화가 없겠죠. 그쵸? 양수화 시켜주는 기호인 거니까 그래서 루트 5분의 그냥 5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쵸? 이미 양수니까. 자, 유리화 해줘야죠. 유리화 해주면 루트 5, 루트 5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요. 얘를 이렇게 유리화 해주면 되고 그럼 얘는 5분의 5 루트 5가 되게 돼서 5가 서로 싹싹 약분되기 때문에 답은 루트 5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바로 2번이었고 자, 넘어가서 바로 중단원 3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자,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거리 D는 또 공식이 떠올라야죠. 자, 일반형 됐고요. 자, 3체크 마이너스 4b고요. 마이너스 12c가 되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루트 a제곱 3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 분의 절대값
그 다음에 3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3 대입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3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10 하고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절대값, 음수 나오면 안 되니까. 계산하시면 요거는 9 더하기 9 더하기 16이니까 25가 돼서 5하고 나오게 되겠죠. 자, 이를 계산하면 9, 다시 한번 써볼까? 얘는 9, 그 다음 9 플러스 4죠?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요거 두 개 더하면 13이 되는 거니까 3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3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절대값 3이, 사실은 원래 절대값 3인데 절대값이 없어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답은 5분의 3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예, 해서 오늘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공식만 좀 외우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중요한 거는 직선의 형태가 반드시 일반형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공식 자체를 외우셔야 되는데 음수가 나오지 않도록 절대값을 취해준다. 이게 조금 특이한 상황이었죠.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